안녕하세요. 정우사진 공방입니다. 장마의 시절이 되었습니다. 비가 내려서 시원해서 좋기도 합니다. 시작되는 장마라서 느낌이 그러하겠지요. 우리 모두 그리고 자연도 아무 피해 없이 장마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밤새 내리고 일요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우산을 챙기고 비옷을 챙기고 연꽃이 피어있는 관곡지에 나가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 나름 촬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밭이 있는 시흥 관곡지에서 빗방울들과 놀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흥의 관곡지는 조선 전기의 명신이며 농학자로 이름이 높은 강희맹 선생과 인연이 깊은 연못입니다. 강희맹 선생이 명나라에 다녀올 때 남경에 있는 전당지에서 연꽃씨를 채취해 귀국하게 됩니다. 하중동 광곡에 있는 연못에 재배를 해봤더니 연꽃이 잘 자라게 되었고 연꽃은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매년 7월경 광곡지는 연꽃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사진가들이 촬영을 하러 오지 않았을 거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드문드문 촬영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되자 연밭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도 많았고 촬영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연꽃이 개화는 했지만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시험 재배지의 연꽃들이 대부분 개화를 했고 연을 경작하는 너른 밭에는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니만큼 오늘은 빗방울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탱글탱글 구르는 물방울이 귀엽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쉬를 하듯 쭈르르거리는 소리는 개구쟁이들이 연밭에 있는 줄 착각하게 됩니다. 작은 빗방울이 만나서 커다란 물방울을 만들고 그 물방울들은 연잎에 모였다가 바람이 불면 연잎이 바깥으로 사정없이 떨어집니다. 연잎은 물을 흡수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연잎이 축축해졌다거나 눅눅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물을 흡수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현상을 과학용어로 연잎 효과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연잎 표면에 있는 아주 작고 많은 돌기들 때문이죠. 연잎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미세한 돌기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 돌기는 아주 작아서 지름이 1나노미터 정도인데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돌기들이 빼곡한 연잎 위에 떨어진 물방울들은 표면 장력으로 인해 퍼지지 않고 둥근 물방울 형태를 유지하게 된답니다. 이 돌기들은 물을 싫어하는 일종의 왁스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물방울이 또르르 구르게 되는 거지요. 어려운 이야기는 모르겠고 어쨌거나 연밭에는 물방울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작은 빗방울들이 모여서 큰 물방울이 되고 그렇게 커진 물방울은 바람이 불 때 연잎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커다란 물방울이 되었을 때도 물이 모여서 퍼진 모양이 아니라 둥글둥글하게 뭉쳐진 모양으로 커집니다. 흔들거리는 커다란 연잎을 찾아가서 기다리면 바람은 약속이나 한 듯
연잎을 더 세게 흔들어 주어서 물방울을 흘려보냅니다. 빗방울이 가늘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물이 많이 고인 연잎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가 더 많이 오는 날 다시 한번 촬영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무지 신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거든요. 비가 오는 날은 촬영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옷도 젖고 장비도 비에 젖을 수 있으니 망설이실 수도 있습니다. 궂은 날씨가 사진가에게는 기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대비가 내리거나 폭설이 내리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평소에 볼 수 없는 장면을 카메라로 담는 것이 사진가에게는 말 그대로 기회입니다. 늘 좋지 않은 날만 촬영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궂은 날은 맑고 화창한 날 볼 수 없었던 다른 이미지를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제처럼 비가 내리는 날은 삼각대 우산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각대에 우산거리를 장착해서 카메라 위로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죠. 물론 카메라에는 수건이나 비닐 등을 사용해서 비에 젖지 않도록 준비해 놓습니다. 우비를 입고 있어서 비를 맞아도 되고 삼각대에 우산이 씌어 있어서 카메라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양손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세팅도 하고 셔터도 누르고 편하게 촬영을 하면 됩니다. 오늘 잠시 봤던 어떤 여성분은 우비를 입고 계셨습니다. 카메라에 비닐을 씌워서 들고 우산 들고 삼각대가 없이 촬영을 하시더군요. 촬영하면서 자꾸 카메라 닦아야 하고 우산 든 손과 카메라 든 손이 꼬여서 우산을 잠시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이럴 때 삼각대 우산거리가 있으면 안정적으로 촬영이 됩니다. 저도 작년에 삼각대 우산거리를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이번에 처음 사용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편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많습니다. 풀이 많고 물이 있으니 당연히 모기가 있겠지요. 우비를 입어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썼는데 모자와 마스크 사이의 눈꼬리 부분을 2군데나 물렸습니다. 저처럼 모기에 예민하신 분들은 꽁꽁 싸매고 다니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비 오는 날 출사 시에 챙겨야 할 것이 있지요. 장화요. 장화는 비 오는 날 필수입니다. 일반인들이 비 오는 날 우산이 필수이듯 촬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장화도 필수입니다. 피사체를 보고 삼각대 세우고 촬영에 신경 쓰다 보면 발밑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눕힐 수도 있고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진흙이 미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장화를 신으면 편리합니다. 관곡지가 시흥에 있어서 늘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연꽃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나들이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는 연꽃의 향이 관곡지를 감싸고 돌아서 그 주변이 연향으로 물듭니다. 쪼르르 거리는 물방울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연밭을 돌아다녔습니다. 운동도 되었고 기분 전환도 어느 정도 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흥얼거립니다. 빗방울이 차창에 부딪히면서 리듬을 탑니다. 비 오는 날은 감성 드라이브입니다.